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콧대 올리는 거, 김민종 만들기 이런 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엄마 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네, 선생님 저희가 신생아 때 가장 궁금한 내용들로 Q&A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차 하나 빠진 게 있었어. 뭘까? 신생아 눈곱.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맞아요.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유독 아이들 중에 눈곱이 또 많이 끼는 애들도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났는데 눈곱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눈을 못 뜨더라 뭐 이러고 한쪽 눈만 막 촉촉한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만 계속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럼 좀 걱정돼요. 그렇지, 걱정되죠. 또 이게 신생아니까 그렇지, 모든 게 또 걱정되죠. 뭔가가 잘못됐을까 네, 봐요. 항상 네,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병원에 가면 선천성 코 눈물관 막힘이라고 진단명을 내려주세요. 눈물관 막힘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네. 코 눈물관이라고 하면 코하고 눈물의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거기가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눈물이 나면은 겉으로도 흐르지만은 그 관을 통해서 코 뒤쪽으로도 흘러내리잖아요. 네. 심하게 오면은 막 콧물 코도 다 코에서 나오잖아요. 막 주르르 막 흘리잖아요. 그 네. 눈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코 눈물관이라는 이 길에 어떤 일부 아이들은 이제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태어날 막. 때부터. 예, 그래서 그게 뚫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 배수관이 막히면 역류하듯이 네. 눈물이 들어가다 다시 역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곱이 생기고 또 계속 눈물이 흐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계속 눈물이 고여 있고 이걸 잘 닦아주지 않으면 그쪽에 세균 번식이 잘 돼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노란색 고름 같은 것들 아니면 아기가 눈이 충혈된다든지 그런 감염 증상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보통은 신생아를 데리고 접종하러 많이 가니까 소아과에 네네. 소아과 선생님한테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소아과 선생님들은 이제 안약을 처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사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네네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접종하러 올 때 이게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네. 근데 사실 마사지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해야 되지만 접종도 해야 되지.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호자분들 안약 타가고 이제 마사지 하라고 했으니까 네. 안약을 넣는 데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사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왠지 그런 느낌이잖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콧대 올리는 거, 김민종 만들기 이런 거. 근데 그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마사지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안약 넣는 거는 서브고요. 오히려 예, 마사지가 더 메인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마사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선천성 코 눈물관 막힘은 80~90%가 이 마사지만 제대로 해도 수술적인 치료 없이 잘 뚫려요. 그렇구나. 네, 뚫리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배수관이 막혔을 때는 그거를 빨리 흘러내려가는 게 뭐 중요하고 약을 붓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치? 안약은 어떻게 보면 그 고인물이 너무 썩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일 맞아요. 것 같은 거 제대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눈곱이 너무 붙어 있으면 마사지 하는 게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떼어줘야죠. 눈곱을 떼어주고 시작을 네, 하는 게 네.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눈곱을 뭐 간혹 보면 손으로 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티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그 세 개는 안 하시는 게 젖은 좋아요. 수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피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신생아들은. 물티슈도 사실 생각보다 네. 되게 그게 세척력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죠. 어쨌든 좀, 화학약물 그렇지 묻어있는 않나요? 거니까 아이한테 자극이 될 수 있어. 특히 눈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시고 깨끗한 꺼즈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 삶은 가재돈 수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거나 약국에 파는 거 아니면 그게 귀찮다 그러면 끓였다 식힌 물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깨끗한 물을 이제 적셔서 네. 이제 아이 이제 그 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일자로 그냥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보호자분들 다 하시겠지만 음. 본인들 손부터 먼저 깨끗이 씻고 그럼요. 해야 되죠? 그게 1번이었다. 네, 그게 1번입니다. 맞아요. 손을 깨끗이 씻고 맞아요.
맞아요. 깨끗한 걸로 해주세요. 맞아요. 아이들은 아직 좀 취약하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 닦았다 그러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데, 마사지는 못 움직이게 이제 귀 뒤랑 턱 쪽을 양쪽 손으로 잡고,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을 사용해도 돼요. 뭐 새끼가 편하시면 새끼 해도 되고, 네. 뭐 검지를 해도 되고, 검지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딜 누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눈 안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코하고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간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뼈가 만져지죠. 네. 네, 그 뼈를 꼭 누르는 거예요. 거의 어디냐? 눈물 주머니가 있는 데예요. 네, 그래서 그 눈물 주머니를 꼭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코 옆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코 옆으로 내리고 누른 상태에서 코 옆으로 내리고 이걸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방글방글 웃고 새근새근 잠을 잔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아, 자극을 좀 세게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살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제 눈물 주머니에 이게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눈물이. 그래서 그 압력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밑으로 내리는 네, 그래서 거예요? 그 막 얇은 막이 뚫리도록 계속 그거를 해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살살 누르면 안 내려가겠죠. 그렇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약간 누르고 나면 요 주위가 약간 빨갛게 상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 잘했다. 아, 좀 라고 생각하시는 걱정되시겠다.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도 하루에 최소한 몇 번 정도만 하면 되나요? 매 계속 뭐 1시간마다 할 수는 없잖아. 뭐 자주 해주면 좋기는 아, 한데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자주 해주면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뭐 한 번에 한 10번 정도 하루에 그걸 2-3번 정도 반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실제로 저희 첫째도 이 선천성 눈물과 막힘이 있었던 아이라서 6개월까지 마사지를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이가 싫어하고 피하니까 이게 제대로 하기가 힘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은 아이가 울 때 하세요. 원래 울고 있을 때? 아무리 순한 아이라도 하루에 3-4번은 울지 않아요? 네네, 울잖아요. 그쵸. 뭐 내가 똥을 쌌다, 아니면 배고프다, 아니면 엄마 찾는다. 일단 먼저 해. 일단은 몰라. 어차피 울 거잖아. 이거 해도 울 거잖아. 그리고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마사지가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네네. 뭐 한 2-3번이라도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지. 뭐 자국까지 남으면 이제 옆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서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내가 이 막힘증을 치료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료다. 해야 되겠네요. 맞아. 근데 보통 그러면 마사지를 하면 대부분 다 뚫리나요? 만약에 안 뚫리면 어떡해요? 마사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80-90%는 뚫려요. 어. 그리고 보통 한 6개월쯤 되면 대부분 마사지 제대로 하셨으면은 6개월? 뚫리는 게 대부분인데 음. 간혹 가다가 10개월쯤에도 잘 안 뚫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10개월 이후에도 눈곱이 계속 끼고 뭐 눈물 흐른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안과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안과 선생님 보시고 필요하면 부지 삽입술이나 실리콘 삽입술 같이 물리적으로 관에 삽입하는 거예요? 이 관을 물리적으로 뚫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안과에 의뢰해보면은 대부분 한 번의 시술 가지고도 잘 안 뚫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계속 이제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돌쟁이밖에 안 된 애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들도 이제 신생아 때 이런 소아과 왔을 때 많이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그러네.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마사지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해주시는 게 맞아요.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보통 선천성이니까 신생아 때부터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괜찮다가 나중에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나요? 뭐 나중에 이제 뭐 한 돌 지나서도 네.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처럼 코에 염증이 생겨서 코 점막이 부어요. 그러면 코 점막이 부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 눈물관이 막히겠죠. 네, 그럼 똑같은 그런 증상으로 이제 눈곱이 갑자기 끼거나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사지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먼저 첫 번째 치료가 될 것은 이제 원인 코 치료네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치료가 1차적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처방받은 약
잘 먹거나. 먹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코감기 자체를 맞아요. 아니면 코 세척을 호전시키는 자주 게, 하거나. 중요하겠네요. 오늘 신생아 눈곱 음.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열심히 마사지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뻥뻥 다 뚫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